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산학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년들, 전북 산학육아원 등 25개 일자리 육아기관과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민관산학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한 결과 악취 민원이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산학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군산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년들, 전북 산학융합원 등 25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민관산학협의체를 출범했는데요. 협의체는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이 몰리는 새만금. 신산업 분야다 보니 양질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학들이 2년 전부터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섰지만 수요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단기 강좌, 여러 가지 평생학습 이런 걸로 해서 매년 한 2,000명 이상의 인력을 지역사회에 배출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아쉬웠던 게 저희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한 중간 조직들과의 여러 가지 미스매치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군산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출범했습니다. 군산 일자리 민관산학협의체는 군산시와 대학, 고등학교, 소상공인 등 2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업체입니다. 기업이 와도 일자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학교나 우리 기업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그동안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군산의 일자리 문제 여기 이들 기관들은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취업 연계와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시는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25개 기관과 단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인 민관산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산 경제의 체질 개선도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외 15개 기업의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내외 2차 전지 분야 등 15개 기업과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 매각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들 기업과 수년간 진행한 협상이 진척을 보여 산단 입주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2조 7천억 원 상당으로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2560구의 잔여 부지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옛 에디슨모터스인 KGM 커머셜이 새롭게 개발한 9m 전기버스가 본격 출시됩니다. KGMC는 9m 전기버스 KGC090을 오는 25일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9m 전기버스는 자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하고 군산 공장에서 11월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KGMC는 이달까지 11m와 9m 친환경 버스 등 300대의 누적 계약고를 올리며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군산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가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고창군청에서 고창과 부안, 함평, 영광 등 5개 서해안권 지자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해안과 장항선, 포승 평택선 3개 노선은 동시에 개통되지만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수년째 철도망 구축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공청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해안철도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제5차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 1조 8,07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1조 6,502억 원, 특별 회계 1,575억 원이며 올해 본 예산 1조 7,483억 원에 비해 3.4%, 594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 10억, 다이론 스마트빌리지 조성 8억,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259억,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익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운영시설인 기업지원관에는 우진 BNG와 미라클스코프,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개 기업이 입주해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의 관련 기업들을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로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익산시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지방세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A법인의 경우 아파트 건설 용지를 취득하면서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을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져 1,000만 원의 지방세가 추징되는 등 모두 3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8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한편 익산시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 130억 원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를 판매해 11억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공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을 통해 판매한 REC는 11억 원가량입니다. 연간 REC 발급량은 공공소각시설에서 4,000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300개 정도이며 매년 3억 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공공소각을 통해 REC 판매와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부처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이틀간에 걸쳐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과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석재산업지원센터 건립,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등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한 결과 악취 민원이 4년 새 63%가 줄었는데요. 익산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조만간 악취 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악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3,636건에 달했지만 이듬해 3,478건으로 소폭 줄더니 2022년에는 2,028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335건까지 줄어 4년 새 민원 발생량은 63%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익산은 도심이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외곽에는 집단 축산단지가 운영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악취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악취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악취 상황실과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악취 24앱을 구축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 완공 축산단지 현업수사 매입을 13년 만에 끝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악취 측정 분석 자료를 공유해
악취 방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악취 상황실을 또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매입, 그다음에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 또 악취 민원 유발을 하는 축사 집중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한 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올 들어 악취 민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은 1,300건. 축산악취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성단악취와 생활악취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악취 민원 유발농가 55곳을 대상으로 측정 장비 설치와 상시 감시반 투입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추적된 악취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악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이건 주안점은 악취 민원 빈도가 높은 축산악취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요. 한때 민원이 빗발치면서 악취와의 전쟁을 벌였던 익산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오염원 제거에 나서면서 악취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이정표에 군산 방향 표기가 누락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시작점과 내부에 설치된 이정표마다 김제와 진봉은 표기된 반면 군산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군산이 표기된 이정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동서도로는 신항만에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까지 차량으로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최근 3년 동안 소송 사건 가운데 25%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시의 소송 사건은 2022년 38건, 2023년 20건, 올해 42건 등 모두 10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승소는 54건, 일부 승소는 10건, 취하 및 강제 조정은 11건, 패소는 25건입니다. 패소 사유는 대부금 반환 청구와 연체료 지급, 보조금 회수, 매매 계약 해제 무효 확인 등입니다. 군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10분쯤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부터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했으며 담보금 6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열교환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이 근로자는 4톤가량의 철판에 깔려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나르던 부품이 주변에 있던 부품을 넘어뜨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산업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에는 매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 스파이는 12명으로 2021년 3명, 2022년 5명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원하청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공동체 구현,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배려를 통한 노동격차 해소 등을 담았습니다. 도내 주택의 10%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 63만 6천 호 가운데 외지인이 10.4%, 6만 6천 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외지 소유자의 거주지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의 3개 중학교를 통합하려는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 서부권의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에 통합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4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8년 통합학교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며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통합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기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차남 측이 의견 진술을 미뤘습니다. 전조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서 서 교육감의 차남 측은 자료가 방대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동료는 보조자 역할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반면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80대 노모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21일 오전 11시 25분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강원, 제주 등 다른 자치도와 일부 사안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협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익산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추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추가 답례품은 16,000원 상당의 익산 날씬이 고구마 5kg입니다. 한편 당첨자는 다음 달 말 익산시 SNS 계정과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 자전거가 익산 지역 취약계층에 보급됩니다. 익산시는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 자전거를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하고 익산 행복 나눔 마켓에 100대를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재생 자전거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재생 자전거는 도로와 거치대 등에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활용합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박철원 오임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에 대해 1회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한마당이 열립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내일 로컬푸드 복합센터 광장에서 체험팀과 봉사팀 가족 200여 팀,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장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참가팀은 군산에서 생산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지역 안심 농산물을 원료로 김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담근 김치 750kg은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자후에 걸쳐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낭산면 하한 경로당을 시작으로 외돈마을 회관, 망성면 신풍 경로당, 익산 미소 요양병원에서 영화 도그데이즈를 상영합니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일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800여 포기의 김치를 준비해 10kg씩 약 200상자에 나눠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